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800을 장중에 넘었습니다. 뭐 워낙 실적이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맵을 보면 다 빨갛죠. 근데 테슬라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선전한 거죠. 뭐 이런 날도 있네요. 이제는 확실히 강력한 모멘텀을 얻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저는 모든 댓글을 다 환영합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요. 저는 테슬라가 잘 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언제든지 차가 안 좋다라든지 이러면 갈아탈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막 테슬라를 처음부터 찬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테슬라를 2014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채널은 한 2년 됐나요,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초장부터 제가 막 테슬라를, 이게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매일 만들었고, 웬만한 거 여러분들 질문하신 거, 과거에 제가 만든 것들 수많은 영상들 보면 다 거기 웬만한 게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루시드 얘기를 하니까 좀 루시드의 비판적? 근데 저는 루시드를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역시 단점을 얘기한 것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모델 3를 언제 샀습니까? 저 2019년에 샀습니다. 관심은 2014년부터 있었는데, 이 돈 주고 이걸 사? 그리고 양산이 될까? 그 첫 번째 텍스 크레딧이 끝날 때도 저는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2019년 이때쯤 산 거죠. 이때쯤 차를 사면서, 이 차 괜찮네 하면서, 주식도 그때 많이 사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그게 주식에 발을 들게 된 계기인데, 보통 이거 과거에 다 했던 얘기지만, 중간에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살짝, 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테슬라에 정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러니까 생산지옥, 이런 양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서 테슬라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지, 루시드도 비슷한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이게 테슬라의 초창기 모습이다. 테슬라가 이런 지옥을 겪고 이제 온 겁니다. 그거를,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요. 인정하는데, 그거를 그 긴 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양산이 되는 걸 확인한 뒤에 차를 사고 주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벌써부터,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슬라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거지. 루시드 기술력 있는 거, 저 인정한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양산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그게 지나고 보니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그 기간에 멘탈이 털릴 확률이 꽤 높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 양산에 대해서 이 루시드가 그렇다고 뭔가 이런 자동화? 지금 제가 말하는 자동화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기가프레스라든지 테슬라는 이미 그 생산할 때부터 다 뭐 로봇화를 하겠다라는 등 뭐 실패했죠. 그러다가 진짜 정말 회사가 망할 뻔했다고 일론 머스크도 밝혔죠. 이런 자동화지, 뭐 기본적인 자동차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어제 영상에도 좀 보여드렸듯이. 근데 이제 거기 방문했던 기자들이 이게 생산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처지는 문제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죠. 피러 역시도 밝혔듯이 칩 쇼리지도 있었고, 원래라면 이거 루시드예요. 올해 초에 벌써 왕창 생산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꽤 미뤄졌죠. 이미 미뤄진 또 전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게 좀 길 거다. 그리고 제가 이런 논리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게, 변호사들이, 특히 뭐 이혼 관련 변호사분들은 딱히 자료 조사를 하지 않아도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합치면 그 얘기가 맞다고 그러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 회사들끼리 하는 얘기들은, 피러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거 그래서 이런 자료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서로 잘난 부분,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아무래도 투자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약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들을 다 비교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대충 이렇게 비교가 되고 각이 나옵니다. 제가 리비안을 좀 더 그렇게 좋게 본 이유도, 이거 어제 이걸 빠트리고 얘기를 했는데,
예, 피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6만 불에서 7만 5천 불 저게 정말 볼륨이다. 근데 모든 전기차의 국룰은 제일 비싼 거부터 팔죠. 테슬라도 그랬고.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는. 그런데 리비안이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리비안이 요 가격대, 지금 럭셔리 볼륨이라는 요 타격대에 지금 피로가 한 얘기를 지금 리비안한테 딱 적용해 보니까 지금 리비안이 그렇다고 고급 모델이 없냐. 리비안은 400마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려 180kWh라는 맥스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건 135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공교롭게 여기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포드의 F150을 벤치마킹을 잘 한다라든지 기존에 그러니까 잘한 거 플러스 그걸 좀 가져오고 플러스 이제 자기들의 좀 전기차화 했을 때 넣을 수 있는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좀 더 우위에 있다라든지 그리고 루시드가 인기 있는지는 이게 사전 예약 물량 제가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주식이 인기 있는 것 같지 차가 예약이 인기 있는지는 비싸서 역시 그렇죠. 근데 피러가 밝혔듯이 이거 10,000대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리비아는 거의 50,000대 가까이 예약이 있으니까 근데 물론 둘 다 사이버 트럭에 비하면 그렇게 예약 물량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인기도입니다. 어쨌든 리비아는 지금 차를 내놓고 있으니까 양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양산한다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단점도 좀 보이니까 그런 면도 얘기를 한 거지 장점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리비안 돌아와서 가격대가 여기 맞으니까 피러가 한 얘기를 전 리비안한테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비안이 조금 더 이런 면들 등에서 괜찮아 보여서 얘기를 한 거지 그렇다고 리비안을 아주 좋게 보냐 그건 아니죠. 지금 리비안하고 테슬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소송전 하고요. 제가 또 리비안을 너무 칭찬하는 것 같아서 또 이런 이야기도 갖고 왔는데 엊그제 기사죠. 그러니까 리비안하고 테슬라하고 지금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의 이런 특히 배터리 시크릿을 가져가서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테슬라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막 신같이 생각을 안 하는 게 테슬라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특허나 이런 것들을 푼다 그랬죠. 슈퍼차저도 그렇고 전기차의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술 같은 걸 공개나 쉐어할 의지가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는데 이거 가져갔다고 지금 리비안 고소하고 있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과거에 제가 영상을 슈퍼차저 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non-profit, 그러니까 이득이 안 나는 그런 걸로 가져가야지 결국 기업이 가져가면은 테슬라 특허를 가져갔다가는 지옥을 맛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전혀 얘기하는 것과 뒤는 전혀 다르다고 얘기했죠. 지금 그 실예가 지금 리비안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져간 것 때문에. 스텝도 꼬셔가고 아무래도 고용도 많이 이렇게 했겠죠. 아무래도 리딩하는 업체가 테슬라다 보니까. 그래서 둘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이렇듯 테슬라의 기술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게 기업이 가져가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비안과 테슬라의 또 안 좋은 이야기도 했고요. 여튼 이게 루시드가 이제 원상으로 이제 이게 많이 한번 이렇게 올라왔었더라고요. 이게 돌아오려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양산이 좀 되고 들어가도 제 개인적 의견은 제가 테슬라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보고 해도 지금 같은 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름 컨셉이 그러니까 자신만의 독보적 기술, 그 모터 기술과 배터리를 발전시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치만 양산이 이게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했죠. 그 칩 쇼리지 맞아서 늦어졌다고. 테슬라는 또 칩 쇼리지 얘기를 하니까 모건 스탠리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 얘기랑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전에 했던 것과.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이제 트윗을 달았는데 그게 또 이제 짚어볼 점이라서 extremely 거기다가 별표 2개 extremely difficult라고 얘기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칩 쇼리지에 대응하니까 자신이 칩을 디자인함으로써 좀 더 어제 얘기했듯이 이런 라웃을 돌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대담하지만 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extremely difficult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다음 분기에 잘 대응을 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비유는 이런 게 이제 4분기에도 지속되길 바라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걸리는 면이 있어서 그 일론 머스크 트윗도 가져왔고요. 공교롭게도 이 나스닥에 나온 이런 기사인데
제가 이런 타이틀로 영상을 만들었죠. 근데 공교롭게 그 다음 제가 이걸 보고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만들었는데 믿기 힘들지만 이제 테슬라의 이제 그로스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진짜 워렌 버핏 얘기했듯이 이게 수영장에 이게 물이 빠지니까 누가 밟아먹고 있는지가 진짜 잘 보이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동차 업계의 체질 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또 주식 얘기로 돌아오면은 지금 테슬라의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평균 지금 앞으로도 한 뭐 3년치를 한 37.2%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더라고요. 이 기사에 이제 딸려온 어떤 예측치인데 뭐 자동차 기업이기보다 에너지 기업화되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만 대응을 한다라면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런 칩 쇼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쭉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대응만 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할 조짐은 확실히 모멘텀은 이제는 확실히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주류 언론들로부터도 이제는 많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느껴져서, 거기다가 지금 숏이 거의 뭐 역사상 안 그래도 최저였는데 이제 1%까지 내려가는, 시장이 더 이상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이 좀 어느 정도는 쓰지 않았나, 그런 면들이 주식에 보였고, 제가 주식의 그런 3포인트라든지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저 역시도 되게 이걸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 마감이나 초기에 저 옛날에 2018년 19년에 그 말 많았기 때문에 그거 다 보고 지나고 저는 그거 거의 지날 때쯤은 산 거기 때문에 루시드도 그런 긴 터널을 단축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efficiency, 저는 그런 효율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막 구독자님께서 뭐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2012년까지 언급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테슬라에 입문했는지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럴 줄 알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이거 자만하거나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NHTSA가 테슬라 화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걸 조사를 이제 다시는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퍼티션이 들어왔던 게 일단락 된 거죠. 더 이상 테슬라 배터리 파이어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더 조사할 이번 건으로 인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별로 사고가 아닌 걸로 배터리 파이어가 난 건 너무 레어하고 거의 없는 케이스고, 특히 중국에서 난 것들은 뭐 차징이나 이런 것들의 슈퍼 차징이나 이런 것들에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배터리 현재 2012년부터 19년까지의 모델들은 현재는 일단락, 그러니까 안전한 것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조사한 거 또 조사하고 때린데 또 때리는 애들이라서 너무 또 이건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NHTS는 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번 파고를 그냥 넘었다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제 테슬라 차는 엄청 안전하다 뭐 너무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현재 나온 전기차들 중에서는 제일 제가 봤을 때 안전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 경쟁사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지금 NHTSA가 이런 케이스를 디클라인 했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오늘 주식이 그렇게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 올린 게 아닌가. 이게 물론 나름 단점이 있는 기업인데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고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진짜 옛날 거 보십시오. 옛날 거 보면은 처음에 이거 로보택시 한다는 것도 완전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2019년에 그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근데 레벨 3는 근데 요즘은 진짜 제가 그때 한번 이거 이제 막지 않으면은 못 막을 것 같다라 그랬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 뒤로는 그냥 탄탄대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한편으로는 맞춘 것 같기도 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차들을 저도 나름 원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진짜 전기차를 현재로서는 이 차 말고는 참 대안이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